대통령실은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우를 하겠다. 그런 말을 이렇게 믿는 기자도 있습니까? 아니 기자님은 그걸 믿어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네.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나경원 의원이 그래야 본인이 친윤그룹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맥을 잘못 짚은 거예요. 아 맥은 지금 매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정권 재창을 못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이 지금 의석이 그대로 뭉치면 네. 바로 이게 북한처럼 절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아니 야당하고 후보가 협치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대통령 되는 거예요? 풀어가면 더 잘 살 수 아니, 있지. 된답니다. 아, 네. 이러니까 국민의힘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2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어제 화성 1차 전지 공장 화재로 정말 많은 노동자분들이 소중한 목숨을 좀 잃었죠. 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들 드셨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화나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해 그 산재 사망자 숫자가 2,000명쯤 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라든지 뭐 형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이런 사망자들은 주는 반면에 산재 사망자 수는 줄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좀 더 한다면 충분히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하러 가는데 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큼 또 끔찍한 일이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건강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정치 뉴스와 관련된 토크를 좀 이어나갈 순서죠. 먼저 오늘 뉴스 전해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이제 6월 25일입니다. 74년 전에 이제 이 땅에 굉장히 또 끔찍한 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74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북한에선 또 오물풍선을 보냈고 우리도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뭐 그래서 갈등 상황이 좀 더 고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떤 뉴스들이 좀 있었죠? 네, 북한이 어젯밤 경기 북부와 서울 등지로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28일 첫 오물풍선 살포 이후 이번이 5번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군이 대북 확성기 가동을 다시 했는데 그 이후 보름 만에 또 다시 네. 오물풍선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두고서 이 악순환을 끊을 방안이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했을 때는 북한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돼서 이거 막을 방법이 있는가라는 지금 의문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북한에서는 지금 또 뭐 탈북민 단체가 보냈으니까 우린 또 보낸다 이제 네, 이런 네. 식인 거죠? 네, 탈북자 단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다시 그 삐라와 USB를 보냈으니 네. 우리도 다시 한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 탈북민 단체가 그 쌀하고 뭐 1달러 지폐 네, 네. 그런 것들 이제 USB 같은 걸 담아서 이번에 이제 바다에서 보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그 네, 조류를 네. 따라서 이렇게 보냈다고 풍선, 하던데. 네. 네, 그래서 또 지난 20일에는 또 대북 전단 30만 장 담은 대형 풍선도 또 보내기도 했고요.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막는 게 맞냐 아니냐의 얘기도 있고 막을 수 있냐 없냐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낸다고 또 북한이 이런 쓰레기를 보내는 게 우린 뭐 대응할 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북한 풍선 얘기는 좀 한두 번 나누긴 했습니다만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일단 이제 그 탈북민 단체에서 이게 북한에 보내는 거 있잖아요, 달러나. 네. 이걸 이게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봅니다. 막을 이거는 수는 이제 없다. 예, 우리나라 법에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네.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문제가 있다 보고요. 네. 다만 이제 북한은 대등하게 그게 아니죠. 북한 완전 기생충이라든지 네. 진짜게 심각한 오물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표현의 자유하고도 저는 관계 없고. 이거는 국제법에 저는 명백하게 반한다 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걸 똑같이 볼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보내는 것과 그들이 보내는 게 예.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내는 거는 이제 그 표현의 자유고 물론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겠지만, 네. 그러나 이게 북한은 이제 그 유해 물질, 오물 이런 걸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네. 근데 우리가 보내는 걸 국제법 위반이라고 안 하거든요. 유엔에서도. 네. 따라서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고 뭐 북한에 대해서는 저는 강경 확성기나 대응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우리의 탈북 단체들이 보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으나 그건 국제법으로 따져보자면 그는 위반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예. 대신 북한이 보내는 건 이건 국제법상 위반이라고 볼 수가 저는 그래 있다. 봅니다. 네. 일단 그 북한 쪽에서는 니네가 보내는 그거나 우리가 니네한테 보내는 거나 결국 다 똑같다. 다 오물이다. 네. 그러니까 보내지 마라.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있었었는데 2023년도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 법으로는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정부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경찰과 직무집행법 5조를 보게 되면은 이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산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사실 그걸 제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보냈는데 그것이 뭐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 대북 전단에 들어있는 네. 것들을 보면 대신에 그걸 받아본 북한에서 우리 애들에게 보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이런 논리 구조로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해결할 수 없다. 계속 돌고 돌아라. 네. 이제 이런 거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 잠깐 말한 것처럼 지금 기생충도 사실은 소량이지만 나오고 있다고 네, 그러거든요. 네, 북에서 온 것. 네. 좀 예, 아까 이게 사진도 좀 이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직접적 연관성을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직접적 연관성이나 위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좀 해석을 해가지고 네. 제재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다. 제재한다는 거는 탈북 단체들을 탈북민 그죠, 탈북 단체. 단체들도 왜냐하면 네. 상대방이 좀 싫다는 걸 자꾸 보내가지고 그쪽을 자꾸 자극하면서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물론 이게 직접 연결은 안 돼서 그동안에는 소극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특히 뭐 기생충 같은 거 이런 게 온다 그러면 이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좀 펼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법적 공방 그다음에 책임 공방은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큰 한 목적 한반도의 긴장을 어떻게 완화하느냐 그게 그 큰 기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오물풍선이 내려오고 그다음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내고 누가 이기냐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네. 이게 보통 큰 싸움들이요 욕하면서 작은 어떤 실랑이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에는 전쟁이 안 된다. 그리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이 이게 맞느냐라고 네.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오물풍선 이번에 5차례 내려왔는데 네. 지금 통일부의 대응이 뭡니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내용물을 봤더니 북한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뭐 이 실상들이 북한을 이제 험담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면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완화시킬 대응책을 내놓느냐? 없잖아요. 네. 무대응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 요구가 있는데 오물풍선이 내려와서 거기에 말씀한 대로 지금 뭐 기생충 얘기하는데 거기에 백색 가루나 탄저균이나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게 내려왔을 때 네. 욕하고 끝날 겁니까? 피해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내려게 하는 방안들을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심지어 뭐 물론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서로 간에 이제 이슈 파이팅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뭐 핵무장한다 네. 6.25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좀 정신 심한 말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인가요? 위험한 생각이죠. 보통 이제 이런 말을 좀 험한 말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한반도에 핵무장을 한다면 네. 이게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소리냐. 오물풍선이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안보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핵무장에 대한 간단한 생각들을 좀 정리하면 지금 당권 주자 간의 이 핵무장 이야기가 오늘 네. 어쨌든 이슈로 떴어요. 그 나경원 의원이 먼저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건데 페이스북에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썼고요. 근데 이건 나경원 의원 주장 처음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했다.
오늘 아침에 5번째로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네. 우리가 핵을 갖지 않으면 핵 그림자 효과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핵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북한은 지금 핵을 이미 핵무기 가진 걸 뭐 사실은 다 자타공인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우리만 계속해서 없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핵무장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말하자면 군사주권에 대해서 미국이 오케이 합니까? 핵무장 용인을 안 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전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부분들을 던지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지금 첫 시작점을 한동훈 후보한테 뺏긴 것 때문에 지금 네. 이슈 전환용으로 핵무장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안보를 놓고 본인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는데 네. 최병 특검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바로 이틀 만에 지금 핵무장 던지잖아요. 네. 이게 무슨 보수입니까? 혹시 그러니까 핵 확산 방지 조약 관련된 것은 원래 1968년도 유엔 총회에서 나타났던 채택됐던 조약이잖아요. 네. 이러다가 이게 70년도에 이제 그 효력이 발의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존폐를 논하기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얘네들이 전부 다 더 이상 확산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할 수도 없는 구조고요. 지금 대통령이나 이 여당에서 원래 하던 기조도 우리는 미국의 보호 아래 해구산? 이걸 하면 된다.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걸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게 네. 사실 그동안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정말 실현성도 없이 괜히 지금 우리 서영주 의원 소장입니다. 예. 네. 소장의 말씀. 자, 우리 서정 변호사 얘기도 한번 좀 똑같아요. 들어볼까요? 예.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다가 러시아에 다 돌려줬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번에 전쟁이 났을까요? 핵을 가진 나라끼리 전쟁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저는 순진하게 핵을 다 러시아한테 돌려주고 네. 국제 여러 나라들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겠다 이 말 믿고 있다가 나라의 대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네. 따라서는 독자 핵은요 상대가 총을 가지면 이게 내가 칼 가지고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총이면 나는 더 기관 단총이나 더 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진보 진영이 맨날 미군 철수 독자하면서 왜 핵은 미국한테 의존을 하려고 하죠?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진보가 언제 핵이라는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핵을 언제 우리 좌파 진보전 중에 지금도 미군 철수해라 네. 이렇게 주장하는 뭐 분이 있습니다. 일부 철수하는 네, 거하고 있죠. 핵하고는 근데 그 사람들 무관하죠. 핵은 미국한테 돈 받자?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일부 그런 아니, 그건 주장하는 제대로 알고 단체들이 얘기해야죠. 제 말은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모순 아닙니까? 그건 보수가 그 정도 우리가 얘기했던 독립성 거죠. 뭐 이게 자주 독립, 자주 강군 이야기하면서 핵은 이게 미국 돈 받자. 미국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천년만년 우리 도와줍니까? 아니 지금 자, 그 얘기는 미국이 네. 뉴욕을 만약에 겨냥한다면 뉴욕이 핵을 공격받더라도 우리 도와줄까요? 미국 도움 받지 않은 거 윤석열 한번 생각해 정부잖아요. 보십시오. 아니, 저 아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미국 도움 보수가 받지 않은 해왔던 얘기를 왜 거잖아요. 갑자기 무슨 남한테 소리야? 돌리고 그래요? 민주당은 그럼 핵에 관한 입장은 뭐예요? 아니 민주당은 네. 초지일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 평화롭게 한반도는 하자는 거죠. 평화 협력 대화 음.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 뭡니까? 네. 싸우지 않고도 평화를 지키자 그 얘기예요. 네. 바람 불어서 그러니까 바람과 햇볕인데 우리가 그 우화 알잖아요. 바람 같은 게 그런 겁니다. 핵무장을 하고 네. 군사력을 키워서 힘으로 때려잡아서 옷을 벗기겠다. 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가능하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피해를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햇볕을 통해서 북한을 이 말하자면 그 우리 앞으로 좀 이렇게 평화적으로 데려오자라는 네. 거 초지일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 목전까지 왔었다고 봐요. 아. 그런데 지금 보면 네. 지금 핵무장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금 거의 2년 넘도록 북한과 대화가 한 차례도 없었어요. 뭐 그 과거를 그럼 떠나서 현재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뭐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네.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핵화 논의를 하잖아요.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가자. 여러 가지의 국제적인 힘을 빌려서 네. 북한에게 떡을 줄 테니 네. 당신들이 일단 비핵화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노이 노딜 자체도 그거였어요. 결국에는 핵을 먼저 포기하느냐 떡을 먼저 주라. 서로 간에 북한은 일단 떡부터 달라는 거고 네.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핵부터 핵부터 포기하면 없애라. 떡을 줄게 이게 안 됐던 거거든요. 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포기하게 말까 하는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한반도에 그래도 긴장을
완화시켰다. 시킬 수 있다. 근데 지금 뭡니까? 대화도 안 하고 힘만 세다고 하는데 어물풍선은 계속 날라오고 네. 핵무장 하겠다고 하면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이게 좀 더 고도화되면 네. 한반도에 국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미국은 핵은 우리만 가질게. 니네는 갖지 마. 지금 이 얘기잖아요. 미국이요? 네, 미국이랑 네. 지금 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더 이상 핵 우리 그렇죠. 말고 자기네들만 갖고 있겠다, 아무도 이런 갖지 거겠죠. 마. 예, 예. 우리만 가지고 있을게 이제 예. 이 얘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용인하지 않은 북한 니네가 가지고 있으니 너네는 나쁜 나라야. 이게 이제 기본 전제예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을 그렇게 열심히 같이 동지로서 잘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남한이 갖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북한에서 그래 북한이 가졌으니 너네도 가져야지 이렇게 할 리가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네. 서정호 변호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하겠다는 겁니까? 그 미국 눈치 보시고 미국하고 협력 관계를 제일 중요시하는 우리 정부에서 핵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지금 현실적으로 차라리 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현실성이 없을 것 같으면 이 핵 때문에 더 이상 이 한반도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따독따독하고 정말로 줄 거 주고 같은 민족끼리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수 있도록 내지는 더 이상 핵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 핵은요. 네. 북한의 그 군사 무기가 아닙니다. 3대 세습 체제의 유일한 정치 무기예요. 이 말은 이 핵이 없으면요.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무너집니다. 네. 핵 때문에 이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질문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합니다.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김정은은 이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질문은 자 그게 그렇다면 아니라 절대 네. 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저는 뭐 물론 우리가 핵 보유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따를 거예요. 네. 뭐 유엔 아직도 제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있지만 네. 제 말은 이게 그냥 바로 지금 당장 보다는 이게 꾸준히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네. 이스라엘도 이게 결국은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미국하고 설득해서 지금 이게 북한이 이런 위협 상황이니 미국도 이게 부담되니 우리가 직접 한번 개발해 보겠다. 네. 이걸 이게 계속 협상을 통해서 양해를 받아야죠. 그러면 이게 제재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건 얻어낼 수 있는 거다. 왜 정당방위다. 이거는 이게 그냥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는 분단 국가에서 정당방위다. 네. 저는 이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죠 협상. 바로 이게 당장 내일 갖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뭐 예를 장기적인 들면 방향입니다. 예. 아주 먼 거리를 타격하는 게 아니고 뭐 멀지 소형 않은 뭐 이거라도 이게 그 예.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 우리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던졌잖아요. 우크라이나가 핵이 네. 있었으면 전쟁이 났겠느냐고. 네, 거기 미국을 답을 못 하잖아요. 아니 모두도- 내가 해드릴게요. 모두도 가지죠, 답을. 그러면은. 아니 네. 전쟁이 나든 안 나든 네. 핵을 갖고 있으면은 전쟁의 위험성은 낮아졌겠죠. 예. 힘을 가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안 났을 거라는 보장도 없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핵무장은 아주 장기간이에요. 뭐 30년, 40년, 50년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핵 보유하는 거 저도 바래요. 네.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핵도 개발하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군사적 독립을 하는 것들이 네. 훨씬 바람직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있어요. 곧 있으면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 위기는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한가롭게 30년, 40년 걸린 핵무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게 마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하는 이런 어떻게 안보에 더 그 말하자면 보수는 더 지극하잖아요. 네. 안보를 내팽개친 보수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기존에 말해왔던 것하고도 완전 배치된 주장을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냥 막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일단 핵을 가져도 좋다. 핵을 가질 능력이 되는가? 핵을 가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이 세 가지 전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이나 뭐 그 동맹 관계에 끈끈하다는 그들이 너네 핵 가져도 돼라고 할 리가 당연히 없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 기술을 보유해가지고 네.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이 정부가 해왔던 것은 핵을 가지고 있는 저 나쁜 사람들하고 우리는 차별화가 되고 우리는 이 서방 세계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우리도 북한하고 똑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책임감 없이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해요? 기본적으로 요만큼 이제 선이 나뉘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도 대화 상대로 보느냐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뭐 잘해주든 못해주든 북한은 어쨌든 우리가 뭐 햇볕 정책이든 뭔 정책이든 해도 북한은 이 돈으로 하든 저 돈으로 하든 핵 개발을 해서 자기네 정권 유지를 하는데 무조건 올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서정 변호사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들은 그래도 북한과 어쨌든 우리가 힘들어도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맞지. 거기다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은 무기 갖는다고 해서 이거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전혀 아니다. 심지어는 가질 수도 없을 거라는 말씀 아마 아니 두 분은. 핵을 가지고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숨어서라도 어디 지하에서라도 핵을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그렇죠. 예전에 문화 고시켰습니다. 겉으로 그 드러나지 김민면 소설이 않게 있었잖아요. 네. 하고 양면 작전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쪽에 대해서는 유하게 하면서 네. 한쪽으로는 핵을 개발. 근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근데 하는 불가능할 거예요. 당장의 거다. 안보 네.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안보 위협. 현재 안보 우리가 위협이 현재가 안보를- 직면하는 거는 안보를 지금이에요. 자꾸 도발하잖아요. 자꾸 위협하게. 근데 처음에 사실 우리가 지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이렇게까지 어지럽고 이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 도발하고 계속 욕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못 살게 구는 듯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꾸 용용 죽겠지 막 놀려 먹으면서 니네 하지 마 이러면은 사실 누가 그런 것들을 오케이를 근데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 보수나 뭐 우파 쪽에서는 그러면 뭐 저 전 정권에서는 뭐 그런 용용죽기를 우리가 당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아마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설령 그런 도발을 하게 되면 아주 더 강력하게 뭔가를 보여줘서 힘의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그들이 안 하지. 우리가 좋은 말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게 또 보수 쪽 생각이신 거죠? 지금 이제 그 북한이 핵 개발할 돈이나 있었습니까? 북한이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만데 그게 어디 갔냐? 김대중 때 그 북한에 5억 불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돈들이 북한 핵에 네. 전용 안 됐다고 장담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 근데 너무 이 얘기는 200년 동안 토론해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이제 핵무기를 뭐 가져야 된다는 네네. 몇몇 저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있고 좀 하나 화제가 더 됐고요. 전달을 해드리자면 네. 좀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은 갖되 네, 지금 네. 당장 갖게 되면 여러 제재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 네. 능력 정도만 갖고 있자. 네, 아니 제재가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히 제재가 있죠.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못 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던지는 게 무슨 의도인지를 잘 그거 모르겠어요. 전당 사실. 내용이에요. 아 네. 아니 그리고 솔직히 핵을 가지게 되면 위험한 게 한반도에서 떨어져요. 한반도에서 터지게 되지 이게 뭐 미국 가서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뭐 한동훈 네, 위원장 네. 얘기도 했는데 뭐 역시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가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이 이제 오늘 마감이 되고 나면 네. 4자 구도 4파전이 되겠죠.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아 이분들을 반윤, 친윤, 비윤, 비윤, 또 무윤 뭐 이렇게 가야 되나요? 찐윤 뭐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요? 아니 제가 보기 그냥 네. 한동훈 대 반한 동맹 아, 세 명이 반한, 한동훈 네. 대 반한 네, 네. 그럼 세 분이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결국 결선 투표 가면 누구로 혹시 합칠 거라는 예상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2등이 되는 사람. 2등이 그러니까 누가 이름이 될까요? 누굽니까? 제가 보기 그 조금 원희룡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거든요. 아, 대통령이 아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시나요? 그렇죠. 아, 대통령은 정말 저 원희룡 후보를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해요. 예.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럴 수밖에 뭐 없죠. 지나온 걸 이렇게 보면 대충 네. 알 수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니까 이게 자꾸 팩트를 부인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 이제 그 한 위원장이 먼저 대통령실 안 놓으면 했겠죠. 근데 네. 나왔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대항마로 처음에 나경원 후보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나경원 후보가 이제 그 자꾸 친윤 난 아니다. 네. 나는 친국민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거리두기를 하니 네. 그러면 이게 나경원을 믿을 수 없다. 아. 더 확실한 카드를 내보내야 된다. 네. 용산에서? 그게 바로 네. 원희룡이다 이거죠. 아, 그래요? 엘살바도르 갔다 왔을 때 이거 4시간 독대하면서 네. 그때 아마 저는 결심을 굳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에 수행 비서도 몰랐거든요. 네.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윤상현이나 다른 사람 도와주겠다까지 했어요. 근데 놓은 거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강력한 권유 있었기 때문에 놓았다. 대통령 실이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이 뭐 어떻든 그랬죠. 예. 이거 어쨌든 다 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 말이 또? 맞는 말이에요. 이 맞는 말은 얘기예요. 이 말은 나온 그거 말이에요. 예.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책임을 왜냐면 대통령실은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우를 그거는 하겠다. 그냥 그런 말을 이렇게 믿는 기자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아, 이거 최은경 기자 있는데 왜? 그런 하는 말을 말이고. 믿어요. 기자님 그걸 믿어요? 아니, 처음에 아니 왜 아니 지금- 저는 자꾸 이거 다 모으면 나중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 곤란하게 만들려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계속 마일리지 쌓는 것 같아요. 당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 이거는 실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갑자기 개입 안 한다는 거지. 네. 대통령실에 마음은 있다. 왜 그런 거지? 늘 개입 안 처음에- 한다고 개입했잖아. 처음에 나경원 의원이 원래 남들이 다 도와주겠다, 너 나가라 해서 네. 나간 거 맞는데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인지 대통령실인지에서 네. 원희룡 장관에게 사실 생각도 원래 없었던 원희룡 장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이 나가야지 이거 되겠다 이제 바람을 넣었다는 거예요. 네. 나경원 가지고는 사실 안 될 것 같고 결선 투표라고 하는 게 있으니 여러 명이 이쪽 진영에서 여러 명이 나가가지고 오히려 한 대 반환의 구도를 만들어 주어서 다시 그들이 결선 투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반환 주자들이 뭉치게 하자. 네네. 이게 이제 그쪽의 전략이었다고 네네. 제가 지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말하는 건 팩트가 맞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완전 뒤통수 맞았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저기 좀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나경원 가지고는 약하다 이제 이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뭐 기반이 없다는 얘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심이 아직도 살아있다 아니,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당내 친구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내부보다. 아니, 따지고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이 당내에 세력이 많죠. 많아요. 그럼요. 본인이 오랫동안 의원도 했고 예. 지사도 했고 예. 뭐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 서서 네. 양평고속도로도 막았었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개항도 갔고 음. 따지고 보면은 없진 않아요. 그 원희룡 전 지사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혹은 뭐 지지하는 당내 원희룡 전 장관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보이니까 보고. 대통령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국민의힘 정신을 못 차린 게 또 전당대회를 또 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또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치르려 네.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패착이고요. 저는 보면은 지금 보면은 반한 뭐 연대를 지금 연맹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양수 양다리 작전이라서 이긴 사람한테 갈 공산이 크고요. 아. 지금 1강 2중 1약 구도예요. 네. 그러니까 1강 1중 1강 2중 2중 1약. 그렇죠. 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 대세로는 뒤집을 수 없는 거고 네. 일부분은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중이나 일약에서는 결국에는 한동훈 전 후보하고 대립각을 세우면 본인도 표를 얻는데 네. 잘 보세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메시지가 그렇게 또 한동훈 후보한테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랑만 깔아놓고 겹부를 째는 상황이라면 네. 이 중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본인이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캠프에 모인 사람도 그렇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나경원 후보예요. 나경원 후보는 거의 제2의 연판장을 맞은 거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한테 맞았지만 지금은 용산에서 맞은 거예요. 용산에서 연판장을 근데 그때보다 맞아버렸어요. 더 충격적일 것 그래서 같아요, 충격적이고 저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봐서는 큰 결심을 했다. 어. 제가 봐서는 트로이 목마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 트로이 그러니까 목마요. 어디가 뭐냐면 예. 지금 이중으로 해서 친윤 그룹은요 네. 두 사람을 결선 투표의 어떤 그 집합체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한테는 이렇게 모멸감 준 거죠. 네. 저번에도 한번 무릎을 꿇쳤지만 이번에는 그냥 잘 되면 당신이 2등하고 안 되면 희생해서 결선 투표에 말하자면 불쏘시개 역할을 해라. 네. 이거 무슨 말하자면 그 모멸감입니까? 아니, 나경원 의원이 그 말을 들어요? 아니 그런 사인이 온 거죠 이 구도 자체가. 그런데 원래 통상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저는 지금은 현재 그 이중 구도에서 친윤 그룹에서 결선 투표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은 두 개를 생각한 것 같아요. 음. 독하게 맘먹고 내가 열심히 내 몸집을 키워서 2위를 하겠다. 네. 아니면 3위를 하더라도 몸집을 키워서 네.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세력을 모은 성적을 갖겠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네. 손을 잡을 수도 있다. 나경원 의원이 그래야 본인이 친윤 그룹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요거는 그런 3주 전략을 후에 한번 그런 확인해 구도도 보겠습니다. 충분히 네. 시나리오 있다고 보는 게 네. 물론 나경원 의원이 그 정도까지 뭐 정치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메시지를 보면은 네. 명확하게 친윤으로도 붙지 않고 어. 그리고 나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받지 않고 네네네. 오세훈, 홍준표를 통해서 말하자면 당심 정도 해서 본인의 몸집 불리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맥을 그렇게 짚으셨군요. 네, 봐보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예.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서정욱 TV. 네. 거기에 나경원 후보 두 번이나 단독 대담을 했고요. 예. 네네. 두 번. 오늘 이제 또 윤상현은 옵니다. 아. 근데 방송할 때는 또 방송을 하고 네. 방송 끝나기나
끝나고 나서는 이게 전에는 또 사적으로 온갖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제가 보기에 맥을 잘못 짚은 거예요. 아, 맥은 네. 물론 이제 그 약간 뭐 서영준은 원희룡 후보의 맥- 출마에 대해서 네. 섭섭함은 있었죠. 네. 있었지만 네. 지금 매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네. 윤 나가요. 네. 손잡을 가능성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 분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수평적인 당정 네. 좀 이렇게 각을 세우는 이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결선 가면 결국 한동훈 대 그다음에 그 반한동훈 3명 아마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서정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적인 정보는 알지만 맥을 못 짚는 게 정치는 구도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이 의지를 갖더라도 상황이 변하면 그때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경원 후보 자체가 원희룡 후보한테 아예 결선에서 도움이 안 될 정도의 약체로 빠져버리면 네. 당연히 친윤그룹에서 뭔가 자리매김을 하겠죠. 근데 본인이 몸값이 올라가면 본인은 결선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네. 저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지 않고 나경원 의원이 출마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대한이라고 보통 그러고 지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뭐 될 거다 내지는 결선에는 한동훈은 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심 80% 그다음에 일반 민심 뭐 20% 해가지고 네. 본인에게 좀 유리한 방식으로 이게 좀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 20이 꼭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만도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나경원이나 원희룡 장관 물론 원희룡 장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저는 힘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또 가지고 있는 이 중도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구력이 생각보다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한테 몇 번이나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뒤통수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수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구심점 역할 같은 것들을 해왔어요. 예. 예전부터. 그러면 윤 대통령을 지금 이 보수에서는 사실은 쫓아내야 되냐 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냐 마냐 이런 곤란하게 갈등의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네. 오로지 윤심만 믿고 움직이는 뭐 원희룡 이런 사람들 내지는 언젠가는 지금은 윤하고 마치 갈등 구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같은 바운더리 안에 묶일 수밖에 없는 한동훈을 이제 우리가 밀어줘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생각보다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가 잠재력이 좀 있어요.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대한이 조금 있으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저 보수 유튜브들 사이에서는 이제 거기도 이제 막 예측들 하고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선 주로 누구를 좀 미는 분위기예요? 지금 이제 보수 유튜브는 한동훈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 한 60, 60. 그다음에 원희룡이 한 35,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 이제 보수 유튜브는 네. 거의 원희룡 대 한동훈 한동훈이에요? 싸움으로 이렇게 계속 대립하고 있고 나경원이나 윤상현은 별로 없는데 네. 근데 문제는 노영희 변호사의 말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는 게요. 네.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은근히 미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여론조사하고 좀 다를 수 있는 아, 게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홍준표, 네. 그다음에 그 이철우, 네. 그다음에 오세훈 오세훈. 씨들 이 말이 대선 주자들은 나경원은 대선 출마를 안 한다 했잖아요. 아. 근데 원희룡이나 한동훈은 잠재적인 경쟁자예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나경원 좀 밀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경원 의원이 또 그동안 이게 원내대표부터 해서 여러 번 출마를 했잖아요. 네. 좀 이게 상당 조직이 있어요. 아. 영남권에. 아, 그래요? 특히 그래서 아마 저는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그 선전할 것이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조사는 거의 안 잡히잖아요. 뭐 네. 1, 2%안 잡히는데 실제는 이제 그래도 수도권에 인천에 오선한 분이에요. 또 나름대로 이게 그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아마 1년 6개월 전에 사퇴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야 돼요. 이때는 오히려 윤상현 외에 대안이 있나? 나경원은 서울시장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 원희룡 한동훈은 대통령 선거 나가면 당은 누가 책임질까? 이번에는 윤상현이 아니지만 네. 다음 당 대표에게 윤상현 외에 대안이 있나 이런 여론도 있어요. 따라서는 실제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또 특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요게 굉장히 또 민주당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들이 이 특검과 관련해서 뭐 받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모양이죠. 뭐 네. 받을 네.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 최상병 특검을 이제 우리가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특검법 없이는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네. 나머지 후보들은 말도 안 된다. 대통령 뭐
보내자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반발을 했죠. 근데 네. 오늘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이 내는 특검법 그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특검의 추천권을 뭐 대법원장에게 준다든지 제3자에게 주는 방안을 그럼 하면 되지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받는 거는 네. 그러니까 받는 거는 받죠. 근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후보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게 이제 그 나머지 3명이랑 용산을 향해서 이 네. 바보들아 그렇게 전략이 없니 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받겠다는 진정성보다는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예요. 결국에 한동훈 후보 얘기하는 것은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시간 끌기용인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걸 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주면은 받는데 네. 스케줄을 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6월에 처리를 해서 7월 19일 전에 네. 특검법을 통과를 시킬 거예요. 아. 그러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를 또 할 네. 것이고 본인 수사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자기 방탄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7월 19일인데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게 7월 23일입니다. 예. 그러면 23일 이후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에 대한 재의결을 하는 도중에 이 얘기를 던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시간을 달라. 우리도 좀 대통령을 내놔야 되는데 뭔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면 7월 가요, 8월 가요, 9월 가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시간 끌기입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수사 끝나고 하자 하면 공수처 끝나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특검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한동훈 지금 후보 자체는 네. 그냥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내가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다. 나는 좀 벗어났고 나는 새로운 혁신과 개혁, 보수의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자율적으로 수평적구조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냥 비밀을 던지는 고도의 전략이에요. 이걸 우리가 민주당에서 꼼수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말한 것도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거를 조금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좀 가져가 보자 이 정도의 차원인 거예요.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지도 않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빨리 이걸 진행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내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여당 발의 특검법을 만들어내서 이거 실질적으로 할 때쯤 되면 이미 공수처 수사도 끝났을 것이고 이제 이러면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갔을 걸 전제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미 7월 19일이라고 하는 그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1년이 지나게 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자료나 통신 기록 같은 것도 다 모두 다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시간을 오히려 벌어주는 측면이면서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여당은 이 특검을 나도 국민들과 같이 받으려는 생각이 있다는 그런 이미지만 주게 되는 맞아요. 거지 눈속임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정말로 진정성 있게 받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민주당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네. 민주당도 7월 19일 이전에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조절을 잘해가지고 이 안을 던져서 하겠다는 게 사실 기본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면 7월 19일 이후에 제의를 할 때 네. 아니 지금 이 생떼 같은 이 장병이 저 잘못된 사람 때문에 가서 이렇게 사고를 끔찍하게 당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벌써 1년 지났는데 국회의원들 너네들 또 이거 거부권 행사했다고 또 오케이를 해줘?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놀아나면서 천천히 가가지고 그때 가서 아무것도 안 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7월이나 아무리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네. 이 특검법이 통과되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제3자에게 추천권을 넘겨가지고 민주당이 뭘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뻔히 알고 그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서로 꼼수 부리지만 우리도 맞춰줄게. 대신 너네도 특검 찬성한다 그랬지? 바로 그게 민심이야. 이 정도만 알려주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정성호 의원의 뭐 뒷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6월에 임시국회에서 일단 통과를 시키고 대신 이제 그 수용안, 그러니까 제안을 준 거에 대해서 한번 수용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보자면 이제 두 분 말씀보다는 조금 더 일찍 스케줄을 좀 당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튼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이거는 뭐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처럼 지금 반응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수정 제안 같은 거는 여당이 좀 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역시 그냥 말잔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먼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은요. 네, 특검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민주당이 특검을 막겠다. 방어용입니다. 지금 이게 특검을 언제 합니까? 본인이 당대표 선거 7월 23일이고 네. 결선 가면 28일인데 네. 이미 다 끝났는데 네, 그보다는 이제 민주당이 아니 이렇게 부당하다. 그러면 이게 그 이번에 7월 4일 민주당이 통과시키잖아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 하죠. 네, 그다음에 재의결 투표를 하잖아요. 네. 이때
안철수든 김재섭이든 네. 조경태 이런 분들이 다 찬성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을 만들어놔야지. 민주당은 이렇게 독수 조항이 있다. 근데 우리도 특검한다. 근데 우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찬성해달라고 하면 이게 명분이 있으잖아요. 네. 안철수든 김재섭이든 조경태든 회군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특검의 부당성을 부각해서 그걸 재결해서 막겠다 이런 한동훈 위원장이 깊은 뜻이 있다고 봐요. 깊은 뜻이 그래서 깊진 저는 않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얕은 얕은 수죠. 수. 네, 이걸 가지고요. 네. 너무 이게 다른 세 명의 후보나 대통령실이 섭섭해할 필요 없다. 아. 왜 한동훈 위원장 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아.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전략은요. 네.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전략이 또 있어요. 지금 벌써 이게 정성호 외에도 몇 명이 한동훈 안 하면 이게 검토해 보자. 네. 이런 사람이 있고. 그건 분열 그거 안 아니에요. 돼. 이런 사람이 있고. 다양한 민주당이 의견이 쪼개지고 아유, 있잖아요. 아유, 이런 게 전혀 안 쪼개져. 이런 게요. 네. 저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요. 네. 국민의힘도 특검 반대 세력이 아니네. 근데 둘 다 특검하자는 당이네. 근데 국민의힘의 당이 더 합리적이네. 대법원장이 제3자 가니까 이거 민주당도 한쪽의 정쟁 당사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한 명, 조국당 한 명.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도 당사자인데 네. 정쟁에 따라서 이게 국민 여론도 국민이 좀 올리고 옮기고 그다음에 방어도 할 수 있고 네. 아주 다목적용이죠. 뭘 그래서 다목적용이에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 같이 라디오 하는데 그 다음에 저 신한수라고 했던 아니 거죠. 저는 신의 한 수다. 제가 한마디만 요거 더 하나만 할게요. 짚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쟁의 당사자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이제 수사의 당사자냐 아니냐가 핵심이니까 그거를 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어려울 것 아니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하는 게 왜 말이 안 돼요? 아니 대통령이 본인 수사 받을 수 있는 특검 거부는 말이 됩니까? 몇 번째입니까? 이제 그 말을 좀 드리고 싶고 아니 두 번째 말씀드리면 서재 무슨 변호사 음료수 하나 좀 더 드릴까요? 아, 네,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읍천리 멜론이 이게 정말 아, 읍촌리 맛있네요. 멜론 라떼인가요 혹시? 말을 끝내. 죄송해요. 맥을 끝내. 아, 왜냐하면 좀 하도 빨대 이렇게 조금 소리를 내셔가지고 일부러 방해하는 네, 거예요. 음료수 하나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유서진이가 죄송합니다. 방해했습니다. 아, 근데 뭐 일단 뭐 네. 말이 끊겨서요. 네. 좀 뭐 근데 예, 어제 잊어버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 대법원장이 제3자라고 주장하는데 대법원장은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식으로 특검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한테 너 특검할 사람 네가 추천해라라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오케이 해줄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사실 특검의 역사가 되게 길었었는데 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계속 추천권을 행사해 왔던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박근혜 특검 할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영수 특검 추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너무 그동안 특검을 하면서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특검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둘 중에 하나로 하면은 아주 힘들다라는 걸 알죠. 네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제3자라는 걸 이제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내세운 건데 변협 회장 얘기도 좀 나오는 변협 회장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변협 회장하고 대법원장은 전혀 객관적 제3자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변협 그럼요. 대변인 출신입니다. 아, 변협도 그러면 대통령 편이에요? 거의 변호사들은 다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아니 노영희 변호사님은 아니잖아. 저도 원래 보수적이에요. 저도 보수적인데 시대가 나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공수처장 뽑을 때 변협이 추천한 사람이 됐잖아요. 변협 네, 회장이. 네, 네. 근데 제대로 된 게 사실은 그때 없었었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에게 그런 안을 제안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잘하고 있습니다. 아. 나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머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대통령실에 그게 알리는 것밖에 사실 아,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주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참 바보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검을 이런 식으로 그 막을 대응을 수 하냐 있는데. 이거예요. 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도 겉으로 보기로는 괜찮아 그럴싸하잖아요. 보이고. 나 특검 반대하지 않는다. 협의할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아 대통령 좀 바보예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굳이 그 국민의 대화 나와서 공처 수사 보고 나서 제가 특검이라도 받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야 간에 협의를 하면 제가 네. 받겠다 하면 시간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안 돌아가십니까 얘기인데 네. 저는 한동훈 후보 자체가 이 특검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려면 네. 발언이 이 구체적으로 뭐 3자한테 해라 이런 구체적인 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냥 대통령께서는 본인과 관련될 수 있는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이 특검에 대해서 네. 받으셔야 된다. 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 메시지가 가장 그 담백한데 메시지를 그거를 전혀 안 절대 못 할 내냈죠. 겁니다. 네. 아 그래요. 자, 하여튼 한동훈 그럼 위원장의 역제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군요. 장사하려고 그냥 일부러 본인 그러나 전당대에서 본인 동의하셨네요. 장사하려고 네. 하는 거죠. 뭐.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네. 각자 같이 갈 사람들이 아, 이제 어느 정도 러닝메이트.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죠. 네네. 한동훈 그 측은 장동혁, 박정훈, 예. 원희룡 후보는 인요한, 김민전 이렇게 나경원 캠프에는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아 이주영 전 부의장. 네네.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윤상현 후보는요? 죄송합니다. 덥고 서정우 변호사님 누구예요? 윤상현 의원한테는. 뭐 직접 러닝메이트는 나경원 의원도 러닝메이트는 없어요. 아, 그래요? 이주영 이분이 국회 부의장인데 연세 많으신 분인데 예. 뭐 출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도와주는 거지. 러닝메이트는 그 앞에 말한 분들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인요한, 김민전 그리고 한동훈 측의 장동혁, 박정훈 요 정도 분들이 지금 이제 결정된 분들이고 나머지는 아직 좀 미정이다.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네 분이 다 당선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봐요. 아, 왜 그러냐면 이제 네. 그 최고위원 3명의 여성 한 분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분 다 네 명. 당선되면 힘들지 않나요? 왜요? 아, 네 그래요? 명이니까 그 장동혁, 박정훈 두 네. 분이 되고 되고. 김민전 인요한, 여성, 김민전 김민전 여성이 하면 되니까 여성이니까. 두 분이 아. 되면 문제 나머지 뭐 원애들이 몇 분 나오긴 나왔어요. 김재원 진재원. 의원도 나오고 네. 영등포에 뭐 여러 분이 나오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그 러닝메이트 세력이 있고 또 원내 배치들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저는 이 네 분이 다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재원 그 전 최고위원은 나오시면은 가능성이 근데 어느 그건 정도 되신다고 제가 보시는 보기 거예요? 그 옛날에는 뭐 득표율이 상당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세력이 없고 완전히 무소속처럼 혼자 이게 노잖아요. 네. 따라서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쉽지 않다. 네, 그리고 김재원 그분이 너무 네? 다른 유튜브 방송 나가셔서 국민의힘을 너무 후려치는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당내에서 반발이 인기가 좀 있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근데 저는 참 그때 납득이 안 발언도 되는 이상하게 게 됐죠. 사실상 예전에 최고위원을 잘렸잖아요. 네. 아니 징계를 받았으니까 내려놨잖아요. 네. 근데 또 최고위원을 나온다는 게 국민의 풍토가 원래 그래요. 아하. 아, 풍토? 아니, 궁금해서. 나오는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당시 5.18 뭐 폄훼 네. 발언 등등해서 징계를 받고 최고위원에서 잘려 나갔다가 다시 이제 복권이 돼서 자리를 받아왔는데 네. 그리고 나서 또 최고위원을 나간다. 이게 당내 조율이 안 되는 건지 저는 참 그런 게 궁금해요. 한번 김재원 전 최고 한번 저희가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네. 물어봤으면 조만간에 한번 좋겠어요. 모셔서 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추경호 뒤에 거 먼저 한번 갈까요? 그 뭐였죠? 연임 시동권 이재명 지금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잠깐 같이 네.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표직 사임 의사를 네네네네. 밝혔습니다. 이제 어떤 길 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겠다라면서도 사실상 출마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요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결국은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말씀이 참 뭐랄까요? 이게 둘러 네. 네. 출마하지 네.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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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공격을 좀. 공격을 네, 하려고. 제가 방송하면서 다른 예측들은 꽤 많이 틀려요. 네. 특히 법률 예측이 많이 틀립니다. 일부러 틀리시는 거잖아. 의기신으로.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예측은요 100% 적중했어요. 큰 거. 그래요? 제가 예측한 것 중에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처럼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불체포특권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럴 때 저는 100% 행사한다.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위성정당 안 만들겠습니다. 이럴 때 저는 100% 만든다. 네. 이번에 3월 10일 날 저는 당 대표는 3D 직업이니까 덩떠미로도 안 합니다. 할 때 저 본인이 분명히 연임할 거다. 제가 방송마다 다 했잖아요. 아.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지킨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굵직굵직한 부분에서 네. 뭐 사소한 건 지킨 것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 말이 다 맞잖아요. 본인이 덩떠미로도 안 한다 할 때 벌써 저는 이게 연임을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아.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100% 맞은 거죠. 근데요, 이 연임은요, 예. 첫째도 방탄, 예. 두째도 이게 방탄, 셋째도 방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방탄 때문에 하지만 절대 민주당이나 본인의 대권 가도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아, 연임하는 게 저는 안 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목소리 있고 민주적이라야지 확장력이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이 계속 4년 연임해서 완전히 일당
이재명 1인 체제 만드는 데서 대선에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연임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썩 도움되지 않을 거란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하던데 이제 그 얘기는 아마 해주신 것 같고 대신 지금 연임은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에서는 이건 무조건 방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개인에게는 역시 썩 좋지는 않은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 하십니까? 뭐 개인 득실 따졌을 때는 실이 더 많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실이 많다는 건 민주당에도 실이 많다. 네. 따지면 민주당의 대표 주자가 이재명 대표인데 네. 그리고 이 대선 가도에 있어서도 대표 선수로 뛰어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득을 많이 취해야지 정치적으로 실을 많이 취해서 가게 되면 민주당이 집권하는 데는 좀 먹구름이 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려 때문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들이 있었고 네. 최근에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진짜로 인간적으로 아끼는 김용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 이유가 아마 네. 그런 연유인 것 같아요.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도움이 안 되면 민주당 집권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그 등치 관계가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그게 고깝거나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통이라 하더라도 시대 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그러면 뉴노멀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재명이 뉴노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과연 이 선택의 길이 본인에게 득이냐 실이냐 그리고 본인이 잘 정치적으로 가야만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봐서는 꼭 뭐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황 자체가 너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드시 이 유죄를 만들어서 말하자면은 대선을 못하게끔 가로막으려는 시도가 너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걸 방어하기 위한 연임은 맞아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게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그 전까지는 연임 얘기하면 그냥 웃어 넘겼다 실소를 그냥 넘겼는데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복합적으로 그런 면도 충분히 검찰이나 있다고 사법부가 봅니다. 너무 심하게 지금 그렇죠. 혼자 몰아오고 힘으로는 있다. 이 무도한 검찰 독재의 어떤 권력 앞에서는 네.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 나가야 그래야 이제 민생으로 나가고 결국에는 국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인데 그런 상황들이 녹록지 않다는 측면에서 선택하지 네. 않았냐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이른바 정치인으로서의 좀 비호감 이미지 같은 게 없지는 않잖아요. 뭐 일부에서 수 있겠습니다만 그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게 좀 조사된 게 있죠. 네, 이제 한국갤럽에서 18일에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만 하자고 갖고 온 것은 아니고 네. 여기 이제 정치인들의 개별 호감 여부가 조사된 게 있어요. 유명한 분들 다 나왔네요. 네, 네. 네. 근데 뭐 모두가 호감보다는 비호감이 더 크긴 합니다. 네. 여기 나온 모든 분들 오세훈, 조국,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요 정도 나왔는데요. 네. 일단 여기 이름이 들어갔다 유명 정치인이다. 뭐 그러네요. 네. 유력 정치인이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지금 집계된 것 중에 이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정치인은 이준석 이준석 대표예요. 네, 의원이고 그리고 가장 낮은 정치인은 오세훈 어. 시장이네요.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특별히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저런 뭐 결과가 그럴 것 나온 같긴 것 하고요. 같고,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이제 연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지금 연임하는 것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원래 처음에 연임할 생각이 원래는 없었던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네. 이제 연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지금 170석이 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개혁신당을 빼고라도 거의 190석에 달하는 이제 야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가지고 뭔가 조금 효능감 있는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밀고 나가는 그런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다들 동감을 네네. 하니까 그럼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느냐. 네. 이제 이런 면에서 아까 등을 떠밀어도 안 한다 그랬지만 앞에서 끌어가니까 등도 떠밀려고 앞에서도 끌고 가니까 이제 사실은 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드시 이걸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제 정치적인 그 상황이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정치 검찰
경찰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상도이도 무너뜨리는 형식으로 너무 집중하다 보니 사실은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방탄할 수도 없어요. 지금 재판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맨날 네, 다니고요. 네, 네, 본인이 여기 되게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2년 동안 대표하면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재판 하러 다니느라고 대표는 언제 하겠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번에 근데 하나 더 기소가 됐죠. 또 추가로 나머지 한 2개 정도 더 기소가 될 거라고 지금 합니다. 네.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 부분도 좀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당대표 됐기 때문에 기소도 안 당하고 뭐도 안 당하고 재판도 안 당했냐.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걸 따지게 되면은 이 연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당의 일이니까 그 당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여기 안 들어가 있군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는 네. 그동안에 이제 워낙 탄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 네. 구치소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 이번에 제대로 이제 본인의 선전도 못했었고 어떻게 선거할 요즘 때. 좀 종종 만나세요? 네, 저번에 2번 만났었었고요. 네. 네. 송 대표하고는 밤에도 이제 이거를 주고받고 그래요. 근데 제가 소나무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탈당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 생계 유지가 안 돼가지고 변호사가 생긴 시간. 생계가 왜안 돼요? 생계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 당적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네.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임할 좀 수 없는 일하기가 사건이 좀 많아요. 일하기가 좀 불편한 게 많이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사건도 송영길 그렇고. 전 대표 호감도는 그래도 홍준표 좋은 시장보다 편이죠. 높을 거예요. 네. 아니 이게 호감도랑 비호감도가 예를 들어서 총선이나 아니면 당내 경선 같은 데서는 뭐 비호감도가 높더라도 호감도가 확실히 좀 있으면 이게 네. 당선되거나 이렇게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대선 같은 경우는 이 비호감도가 좀 높으면 혹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절대 안 찍겠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이상. 그러면 대선 같은 경우는 조금 혹시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이 비호감도라는 게. 바뀌겠죠, 근데. 이게 비호감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네. 이렇게 사람이 싫은 거는 괜찮아요. 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그냥 싫은 거거든요. 이유 없이 그냥 이 미워. 비호감은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가 이 사람이 잘해도 싫고 못해도 맞아, 싫고 있어. 더 잘해도 싫고 어. 그냥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호감도는 정치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안 있고 바뀌죠 잘. 잘 안 바뀌죠. 네. 근데 이제 이 비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이번에 나온 수치를 보면 네. 거의 1, 2년 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호감도는. 근데 이준석 저는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의외네요. 비호감도가 그렇게 급속도로 증가한 거는 눈에 띈다. 그런 좀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안 물어봤나요? 왜 그런지? 그 조사 뭐 내용은 뭐 저희가 입수하지는 않았는데 네. 뭐 있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왜 이준석 그러게요? 유 의원 왜 싫어하지?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네. 그 제 그냥 이렇게 상황을 쭉 보면 네. 통상 그 간족된다고 그러나요? 깐족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말에 대한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진중하지 않고 좀 겸손치 않아 보이는.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는 좀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깐족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편차별로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았냐 그래 좀 생각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준석 의원은 그렇다 치고 이재명, 한동훈, 조국, 오세훈 하여튼 절반은 다 비호감도가 높더라.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기본적으로 좀 꽤 깔려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편 네. 30%만 있으면 대통령도 된다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지금 전부 다 30%대예요. 호감도라는 게. 그리고 네. 결국은 남들이 다 자기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내 편이 확실하기만 하면 여기에 플러스 10%만 올라가면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정치 룰이죠. 네. 자, 이렇게 비호감도까지 좀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이 뉴스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탈당했다는 소식. 네. 혹시 이거 딴 데 방송 안 났으면 저희가 단독으로 좀 내도 되겠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썼기 때문에 오래전에 썼어 오래전에. 패널 좀 모니터링 좀 해야 되는데 서동학 변호사님 지금 구독자 2,000명 빠져서 우울해하고 있고 왜 구독자는 왜 빠졌어요? 아니 다시 또 빠졌다가 들었다가 빠졌다. 그래요? 밀물과 썰물이에요. 요즘 이제 그 과열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좀 정치에 대한 관련이 좀 있으니까. 누구한테 줄 서신 거예요 지금? 한동훈님 저는 이제 어디입니까? 그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엄중 중립이다. 엄중히 중립이요? 이번에 어느 한편에 선수로 뛰는 게 아니고 네. 심판으로 한번 뛰어보겠다. 우리 자유파에. 아니 근데 원래는 한동훈, 윤석열 원팀 요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그 전략이 중립이 되는 거죠. 실패했어요 지금.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게 원팀을 강조하니까 저 한동훈 위원장 편을 일방 들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쪽 편 들 수도 없으니까 저는 중립이라는 근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막 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유튜브에서 되게 잘 나가긴 했으나 요즘은 네. 다 나만 보면 욕한다. 아, 그 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모든 캠프에서 욕하니까 뭐 그거는 중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궁금한 모든 게 캠프- 윤석열 아, 입지가 저희랑 대통령을 비슷하네요. 엄청 사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픽한 원희룡 후보를 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한 위원장도 이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건 똑같은 마음이에요. 네. 다만 이제 그 방법론적으로 수평적으로 이게 가는 게 맞냐, 아니면 한 마음 한 뜻이 맞냐 이런 이제 방법의 문제지. 한 위원장도 이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할 수는 없는 1000명 빠지겠네 네. 또. 아니, 그 어쨌든 다음 대선에 또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그렇죠. 국민의힘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승리로 이끌 당 대표를 또 나름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요. 네. 다음에 정권 재창출 못하면요,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아, 대한민국이 무너져요. 예, 왜냐하면 이미 무너졌어요. 야당이요. 네. 야당이 190석에 육박하죠. 네. 지금 거부권 하나로 이게 자유대한민국 지키고 있는데, 네. 근데 정권 재창을 못하면 1년간 공백이 와요. 1년간 총선에 1년간 있잖아요. 이게 네. 가장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정권 재창을 못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이 지금 의석이 그대로 뭉치면 네. 바로 이게 북한처럼 절대 권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누가 2027년에 이재명 대통령 아. 되면 그다음 여기 1년간 민주당이 이게 총선이 1년 뒤에 있다는 거죠. 아니 아. 어떻게 이 아. 대통령 모든 법이 거부권으로 이 나라를 지탱한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법이 아니 근데 바꾸고 이재명 아니 야당하고 후보가 협치하고 이재명 이야기하고 대통령 되는 풀어가면 거예요? 더 잘 살 수 아니 있지. 된다면 네. 그만큼 이게 정권 재창돼서 네, 네, 경제적 네. 균형이 있어야 된다. 아, 나 이러니까 국민의힘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1년 동안 공백이라는 게 뭔가 했는데 의석은 우리의 이게 권력 총선. 공백이라는 거죠. 총선은 네. 이제 4년이고 대통령이 3년 뒤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하고 대통령 권력이 일치가 돼 버리면 네. 경제 균형 세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1년 줄여가지고 개헌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의원 임기도 줄이자는 거예요. 둘 다. 아, 모두 다 의원은 이게 계승적으로 2년만 하고 줄입니까? 이번에 네. 뭐 뽑은 의원 중에 국회의원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잖아요. 2년 줄이고 대통령 1년 줄여서 맞추자는 거죠. 그러면 모두 다 같이 줄입니까, 국회의원은 서로? 2년씩 하고 대통령은 4년. 하고 아니 그러니까 3년 그 하고 맞추려면 국회의원 2년 줄이고 대통령 1년 줄여서 같이 선거하자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임기는 그럼 어떻게 다 같이 4년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4년 중임. 아, 4년 그 중임으로. 이후로는 네. 2026년부터 그렇죠. 4년 단위로 갑니까? 아, 그때 나가시려나 봐요. 아, 그런 것 아, 그냥 같습니다. 정치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서정욱 변호사님이 일관되게 그 당당한 입장을 요구 견제하시는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고 네.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법이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이제 개설 2주년을 맞은 국민제한 누리집 성과 보도자료에서 이 개식용 종식법 있잖아요. 네. 요 제정 성과를 설명하면서 별칭으로 김건희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덕분에 네. 관련 민원 김건희법이 통과된 덕분에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 그 전에는 매년 2천여 통 이상 대통령에게 이 개식용 관련한 편지가 왔었나 봐요. 요것들이 없어져서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근데 대통령실에서 네. 뭐 김건희법이라고 칭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그 여사법 여사법이라고 해야죠. 여사법이라고 여기 해야지. 제가 봐서는 네. 이제 바로 이제 징계에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아, 이게 대통령실이 만든 사람은 갑니까, 대통령실이 징계? 이게 저는 그래서 늘 이게 지금 V1하고 V2가 바뀌었나? 대통령실에서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지금 김건희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 중요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있을 곳은 지금 검찰 조사실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도 않고 지금 무슨 개식용 정식법을 김건희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줄었다? 네. 이게 지금 그 서정욱 변호사님 자랑하는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지키는 대한민국 현실이다. 근데 여기서 이 민원은 외국에서 오는 민원 아니었나요? 네. 이 2,000통의 편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오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네, 오는 네. 걸 뭐 주로 그랬다고 말했던 하던데요. 것으로 네, 네,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법이 외국을 겨냥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법 이름에 등장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법을 또 제안하거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 그 부인의 역할은 또 아닌 게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네.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좀 주장이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외국으로부터는 민원이 줄었는데 국내 민원 오히려 늘어난 건 어떡할 늘어나서 거냐. 그 얘기를 안 말하잖아요. 그래도 뭐 잘 지었다고 봐야겠죠. 뭐 아니, 김건희법. 저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네. 뭐 개를 먹는 거 있잖아요, 식용. 네, 이거는 동물 이제 사랑이 반대 뭐. 운동을 계속 한 걸 맞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별칭이 붙은 것 같은데 음. 뭐 이런 거죠, 김영란법 이런 거. 그다음에 오세훈법.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 이름은
법에 붙이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걸 꼭 김영란 교수만이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여러 이제 의견이 있었잖아요. 오세훈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가볍게 김건희법 워낙 사람들이 기억하기 여사가 쉬우니까. 했으니까. 네네네. 근데 개식용 금지법 이렇게 네. 하면 되죠. 네. 오세훈법이 뭐죠? 뭐 정치개혁 정치자금 3번 지구당. 지구당 없애고 네, 했던. 네. 네. 그런 거. 아니 그래서 뭐 김건희법이 혹은 뭐 이제 이 김건희 개식용 여사법. 금지법 여사법이요. 한 거 좋아요. 네. 뭐 좋아서 뭐 외부로부터 뭐 좀 편지를 좀 덜 받았다 좋은데 요거를 이렇게 대통령실이 막 홍보를 해야 할 만한 거냐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저는 이게 이런 그러니까 법을 자꾸 김- 이러면서 김건희법이라고 아니 표현이 안 김건희 좋거든요. 여사가 지금 대통령에 준하는 그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죠. 네. 대통령실에서 홍보하는 건 하나 더 있어요. 그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의사 증언, 의대생 네. 증언을 우리가 해냈다. 예, 그래서 아. 김건희 여사의 그 개식용 금지법과 네. 더불어서 1,500명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과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음.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들 표정들 보세요. 여기 왜죠? 앉아 있는 이 네 밝게 분의 표정이 보이던데요. 되게 뜨악해서 솔직히 말하면 좀 전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바로 현실이다. 네. 저 청와대 나올 때 네. 처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나올 때 구중궁궐에 휩싸여서 어떤 국민들과 소통을 못 듣고 그럼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참모들에 둘러싸여서 국정을 그르치는 거를 우려스러워서 용산으로 와서 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보면 좀 어리석게도 바보 같은 참모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국정 운영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언하셨습니다. 찬양하고 김건희법 보십시오. 이 세 개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야부하는 사람들 그냥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용산으로 왔어요? 다시 청와대 가서 그렇게 사시지. 네네네. 실제로 근데 그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좀 대통령 듣기 좋은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워낙 저기- 이제 용산 사정을 잘 아니요, 아시니까. 쓴소리하는 사람 많아요. 쓴소리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많아요, 참모들. 아 그래요? 그럼요. 저도 이렇게 방송에 쓴소리 많이 합니다. 용산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잘려나갔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정치뉴스 혹시 또 뭐 더 볼 거 있나요?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절로 가신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 있는데 나는 네네네. 절로 지금 시즌을 찍고 있는데. 나는 절로. 네, 근데 네. 아마 곧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왜 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원구성 상임위원장. 협상을 받아들이면서 네. 이제 민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만하겠다 하고 사퇴하겠다 했는데 네. 막 의원들이 붙잡으면서 아유 사퇴가 웬 말이냐 계속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잠시 지금 이제 아, 냉각기를 그런 좀 가져갔습니다. 나름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같이 만드는 네, 거죠, 네, 사실 그렇죠. 그런 거는. 예.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정치행위처럼. 네. 야, 나 이제 이거 책임지고 그만둘게, 떠날게 하면 네. 이제 당연히 옆에서는 아니되옵니다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원내대표님 계셔야죠. 요 그림까지가 딱 예쁜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안 잡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돌아올 지금은 길을 또 깔아드려야 됩니다. 중진 의원들은 대체로 이제 잡죠. 네. 원래 그림대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백령도요? 네네네. 백령도를 가셨다고요? 전등사에 갔다가 백령도에 오늘 아침 8시 반 배를 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백령도 그러니까 왜 가끔 이 정치인들이 어디론가 갈 때 그 지역이 상징하는 의미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 백령도로 간다는 거는 뭐 6.25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감안한 네네. 그것도 같이 그런 감안했다고 행보라고 봐야 이야기를 되겠죠? 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추경호는 무죄입니다. 민주당이 유죄죠. 주경호는 추경호는 무죄. 아.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 아 그렇게 이제 유무죄를 지금 판단을. 주경호 원내대표 보면 속이 타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용산 눈치 보느라. 네, 자 또 세 분들은 뒤에 일정들이 있으시니까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